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이야기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신은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단독 어제 나온 단독 보도로 먼저 의사당 1번 출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친환경 정책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출범식 1억 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정책이 실체가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번 단독의 핵심입니다. 자, 신은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대한민국의 이게 고질적인 이제 문제로 전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딱 두 가지 차원에서 좀 특징이 있는 게 일단 김건희 여사 또 낍니다. 또 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끼는 데가 없고 이번에는 또 이제 혈세 지원받는 데까지 껴가지고 이거 이제 네. 정말 김건희 공화국이다라는 오명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강조했던 그 이권 카르텔을 없애야 된다. 네. 이거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의 예산이나 혈세를 뺏어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사실상 그 영향력을 유지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저는 반드시 이번에 국감에서도 좀 다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김건희 여사의 어느 정도 영향력까지 지금 이 국정 전반에 펼쳐져 있는지 네. 그걸 저는 상징하는 사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돈이 1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뭔가 된 게 하나도 없고 또 김건희다.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이제 요즘 어떤 의심들을 하게 되냐면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특히 뭐 히림이라든지 뭐 21g이라든지 뭐 관련한 업체가 또 지금 막 이익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뭐 그런 거랑 연결된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 또 덧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저 바이바이 플라스틱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특히 그 본인 옆에 있는 대통령한테 좀 얘기를 해서 네. 재생에너지 그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잡아놓은 걸 20%로 줄이고 네. 원전 비율을 20에서 30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역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자기 얼굴 알리고 막 언플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좀 지적을 하고 하든가 말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뭐 좋습니다. 뭐 재생, 신재생 뭐 이런 거니까요. 근데 추후 진행 사업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아예 뒤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그래서 뭐 찍고 사진 한번 찍은 게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억 원짜리 뭐 화보 아니냐. 보여주기식의. 보여주기식.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참 심각한 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네. 뭐 세수도 부족하다 뭐 매번 그 얘기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네. 건전재정 얘기 매일 하면서 건전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봐도 안 그렇잖아요. 불건전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일회성 행사에다가 저는 실체가 모호한 네. 일들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도 참 문제고요. 네. 하여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에는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도 뭐 KTV 뭐 공연 보고 할 때 네. 8,600만 원짜리 혼자. 또 혼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 국정 운영에 이제는 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도 이제는 너무 모자랄 정도로 아하. 이제는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망하는 그 정권에 몰락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예. 심각한 게 뭐 한은에서 심각한 게, 예. 뭐 150조 정도 이제 빌려 썼다는 예. 얘기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막 외평 그 기금이라든지 그게 원래 환율 방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작년에 끌어다 써서 논란됐고 예. 오늘 그 어젠가 기사 보니까 공자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도 그거 원래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그거 막 지금 220조인가 막 네. 그 지금 빌려 썼다 그러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이자 이게 이런 무슨 거 어떡할 거냐? 건전 재정입니까? 맞습니다. 막 쓰고 있는데 그냥 막 끌어다 쓰고 예. 그러면서 지금 겉으로는 건전재정 얘기하니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상황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요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가 저희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계속 얘기를 하니까 최근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좀 계속 보면 내가 지금 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용산에 좀 경고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허세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보수 세력이 이제 드디어 망조가 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번에 이 공천 개입 사건이요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실체가 밝혀질 걸로 보는데 네.
전 이거 이제 공천 뇌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공천 뇌물.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원금을 받은 것이고 네. 본인이 지출해야 될 이익을 면제받은 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공천이라고 하는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공천권을 대가로 받아버리는. 그러면서 네. 김영선 의원과 그 월급 반띵 사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해서 카르텔이 짜진다라는 게 전 예. 너무 이거는 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게 정치 브로커거든요. 무슨 뭐 컨설턴트 무슨 여론조사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아주 깊숙하게 개입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선거 범죄까지 조사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 브로커도 문제지만은 이 브로커한테 노란한 정치인들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오세훈 시장, 박완수 지사 이름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다 나옵니다. 예. 홍준표 시장도 이름 나오는데 반박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반박하시는 분은 유승민 전 대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사람만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이쯤 되면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쓰거든요. 예. 책 제목이 보수의 종말입니다. 보수의 종말. 예. 보수의 종말. 예.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라는 제가 아하. 책을 썼는데 부제가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 그의 정치. 네. 와, 그래서 제목이- 저는 이게 그냥 제목이 화끈한데요. 예, 보수의 종말을 제가 책을 이거 예견하고 쓴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그 책 쓴 내용대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상황이.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상당히 우리 지금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랑 현실이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가 상당히 행보가 많습니다. 본인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한테 언급이 됐으니까요. 최재형 전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이다 해라고 건의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수시로 서초동 자택에 방문했다는 발언도 있습니다. 이사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참. 방금 보수의 종말 말씀 주셨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상권 분립 중에 우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 사법부 일단 제외하고 네. 아직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근데 행정부, 국가 시스템 자체를 지금 대놓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또 입법부, 국회 그 정치 자체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저렇게 뭐 일부 허세도 보이고 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대통령실 향해서 하는 얘기들 보면 결국엔 자기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다른 의미로 자기 살려달라. 이 얘기를 지금 좀 돌려서 센 척하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자기가 좀 떠들고 다니면 여태까지 아까 말씀 쭉 주셨던 나름 그 대권을 노리던 그런 정치인들한테 먹혔던 수법들이 마치 국민들한테도 먹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 막 인터뷰하고 다니는 거 보면 네. 내가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설득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결코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죠. 아니 근데 저는 과거에 우리가 검사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신조어입니다. 예, 검사스럽다. 저는 지금도 뭐 최재형 의원을 뭐 총리로 건의했다 이러는데 이제 명태균 씨가 건의한 거 아닌가.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걸 구태 정치로 표현하는 것도요. 네.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 구태 정치라는 게 많잖아요. 뭐 양태가 많은데 네. 이런 명태균 식의 정치를 이제는 구태 정치를 넘어서 명태 정치다. 전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네. 너무 심각합니다. 네. 너무 심각한 구태의 끝판왕을 보는 이런 명태 정치를 이제 저는 그 민낯을 다 이제 공개하고 전 국민들에게 이건 엄중한 심판을 좀 물어야 될 사안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명태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사 내용을 좀 더 소개를 드리면 국무총리 최재형 전 의원 건의했다. 그리고 본인이 인수위 가가지고 뭐 또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다 잡혀간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정부 공직을 제안받았는데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대통령실의 공식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고위 관계자는 입장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예전에 뭔가 조금이라도 뭐 문제되면 가짜 뉴스다 고발 조치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그 고위 관계자는 사람 입장도 보면 네.
자주 드나들진 않았다. 가크로비스타에. 요 얘기가 그러면 어쨌든 왔다는 거 얘기하는 거고 예. 뭐 경선 이후로 뭐 단호하게 끊어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많죠. 네. 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그것도 아주 면밀 조사. 뭐 네. 패널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저께인가요? 스픽스에서 또 단독 보도도 나오고 네. 그 공익제보자 강혜경 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억 6천만 원의 그 돈을 못 받아서 네. 김영선 공천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 사실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아하. 전 그리고 어제 그 동아일보 인터뷰 중에 그 내용이 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조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나한테만 시키는 걸 나한테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도대체 뭘 시켰을까? 아. 어떤 요청을 했을까에 대해서 사실 파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사가 그 기사 중에 지금 본인의 역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 이씨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그 대가로 여론조사해 준 대가로 지금 공천 김영선 의창 지역구 보궐선거 공천 받았다. 이건 뭐 장난 같은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 한 달이면 탄핵해야 될 것이다. 감당이 되겠냐? 검사한테 묻겠다고 대묻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 부르면 나 가만히 있겠다 이걸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됩니까? 무섭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이쯤 되면은 네.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공당의 공천도 노란한 제가 아까 뭐 공천 뇌물 얘기까지 네. 했습니다만은 거의 범죄 소굴이거든요. 예. 이 범죄 소굴에 연관된 유력 정치인들 지금도 입을 다 다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분들 진실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말만 삥삥 돌리면서 이 사안 자체를 축소하거나 그냥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네.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태 자체가 너무 개탄스럽고 아니 명태균 씨가 오죽하면 대선에서 영향 미치고요. 이준석 의원하고는 2021년도부터 다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마치 모른다는 듯이 마치 새로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주 신선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한 거고 결국 명태균 씨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2022년도 5월달 공천에 개입을 했다. 그렇죠. 이건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국회의원의 세비에까지 손을 대가지고 급여도 반띵을 쳤거든요. 너무 우리가 보도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반띵 치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실제로 쳤어요. 쳤잖아, 반띵을. 또. 그러니까 10원 한 장짜리. 그러니까 저는 공천 뇌물도 범죄지만 그 이후에 벌어졌던 월급에 손을 대고 했던 모든 금전적인 부분이 다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치 브로커가 범죄를 저지른 일인데 거기에 연관된 정치인들까지도 이 집 진실 밝히는데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수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얼마나 지금 어처구니 없게 당당하냐면은 검사한테도 이거 하야 탄핵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협박을 할 정도로 지금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라는 자백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좌우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수 진보가 있을까요? 여기에 국민의 분열이 있을까요? 아닌 건 아닌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명태균 씨가 이미 뭘 저질렀는지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분명히 본인의 뉘앙스로는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까지 거론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전제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진실 밝혀야 되고 이거 알고 있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 등등등 보수에서 활동한 정치인들 여기에 대해서 진실에 대한 협조를 안 하면요. 그분들 앞으로 더 명태 정치할 거 아니면 더 이상 정치할 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명태 저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얘기를 아마 절대 네. 못할 거라고 보는 네. 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네. 그 자기가 어떻게 서울시장 왜 됐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왜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 근데 그리고 뭐 오세훈 4번 울었다 이 얘기 나온 거에 대해서 그냥 대꾸할같이 없다 그렇게 넘기려고 하고 있고 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4-5번씩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관계가 왜 끊겼냐? 김건희 씨 공격 좀 하지 말라 했더니 끊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신임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실이랑 홍준표 시장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때리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같은 당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한 대 맞으면 2대 돌려준다. 내가 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원래 니네 그런 당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숟가락 몇 개인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실컷 얘기한 게 이준석이었고 그걸로 사람들의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었는데 막 할 말은 한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내가 걔 전화도 하면 걔가 안 받겠어? 그리고 내가 걔 혼내면 좀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도 찍소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 못해요. 이러면 너무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창원에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대통령 그 이름 팔고 다녀도 된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조용히 넘어가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김종인 이런 분들은 네. 주변에서 명태균하고 관련을 맺었다라고 지금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냥 쪽팔린 일이에요. 네. 뿌록거한테 노란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공천 개입 내지는 공천 뇌물의 당사자인 이준석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고요. 맞습니다. 이번 공천 개입 올해 총선은 당 대표가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네. 이 두 명에 한해서는 다 팔 때까지 물어야 된다. 질문을 해야 왜냐하면 된다. 직접 당사자거든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걸 말해야 될 것이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 이거는 공천 개입 사실에 대해서 광의의 공모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뉴스토마토 편집국장님이 그 기고를 해서 네. 결국에는 그 한동훈과 이준석 둘이 입을 열어야 된다. 아주 적합한 지적이라 저는 보고요. 네. 이 부분이 저는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2022년도에 당대표인 지금 이준석 의원 그리고 2024년도 총선할 때 비대위원장 했던 지금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인이요. 정치를 더 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래 권력을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명태 정치에 놀아났고 당시에 공천장에 도장까지 찍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리하거나 본인들이 말을 못하면 침묵한다? 그럼 정치 그만해야죠. 그만해야 된다. 어떻게 정치를 더 합니까? 무슨 염치와 낯짝으로 합니까?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 한동훈 대표 얘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단 뭐 밥 먹으러 갔어요. 친한계하고 만찬을 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하고 만나고 했던데 글쎄요. 이렇게 만나는 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만남했던 사람 말고도 한동훈 계들이 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작부터 이 국민 눈높이 본인의 말대로 지키면서 행동을 해왔다면 네. 사실 이렇게까지 그 국정 혼란도 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또 저렇게 간을 보다가 네. 어느 정도 좀 방어도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또 주위에 그 여당 의원들도 압박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이제 기회를 보는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사실 이걸 풀어갈 수 있는 거 한동훈밖에 없는 상황은 맞았습니다. 아.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간보고 지금도 보면 막 어깨에 막 뭐 넣고 다니고 자꾸 자기 외적인 거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아.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원 의원이 최근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개혁신당 3명하고 그 뭐 중도 의원 한 2명 정도가 이탈한 거다. 뭐 친한계 그 내표 이탈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친윤계 의원도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원이 참석해서 익명으로 표결을 했는데 108에서 104를 빼면 4명이 네 명이 이탈한 거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예. 근데 무슨 또 개혁신당 얘기를 하는지 그 박정훈 의원이 뭐 좀 수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한동훈 대표는 전형적인 지금 바이바이 플라스틱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이바이 보여주기 플라스틱이요? 정치 아닙니까? 아. 보여주기식의 정치에 머물러 있는 거고 예. 이쯤 되면은 한동훈의 정치가 뭔지를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비겁함, 그리고 뻔뻔함, 그리고 선택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하겠다라는 좀 이기적인 정치. 그런 게 무슨 집권 여당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임기가 저는 뭐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이제 움직임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른바 우리 이 특검법들 김건희 특검법, 최상민 특검법, 민주당이 아마 재추진할 것 같은데 다시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국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금 104지만요. 그 부분이 아마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걸 두고 지금 자기들끼리 머리 싸움을 막 벌이고 이게 국민을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에 맞춰서 머리를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자체도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아마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김건희 씨 특히 이제 국감 시즌 본격적으로 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방어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친윤계나 대통령실도 겉으로는 허세 부리고 별거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굉장히 그 멘붕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다.
결국 저들은 버틸 수가 없을 거다. 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슬슬 간본 사람 평론가들도 국힘 측 패널들도 방송 나와서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을 슬슬 시작했거든요. 합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언제 어느 시점에 정확히 통과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이제 그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는 딱 이끌고 가서 친윤계하고 좀 이렇게 좀 대립하는 모습도 보일까요? 특히 표결에서 나를 따르라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뭐 별로 멋있지도 않고 이제 관심도 없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민심, 네. 국민 눈높이 그게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를 덮어주는 건 아닐 거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도 지지율이 하락 동조화로 커플링돼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말과도 다르지만 민심을 쫓지 않는 지금의 여당의 당대표? 그럼 윤석열 대통령 순장조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김건희 씨의 지금 범죄 혐의가 얼마나 큽니까? 네. 이채 양명주, 거기다가 공천 개입, 공천 뇌물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당의 의원들을 우리 부결시키자 이걸 선동하고 다닌다? 뭐더러 정치합니까? 네. 그러니까 전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더 하겠다라는 그 기반 그 자체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반복하지만 보수의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정치 검찰이 권력을 획득해서 검찰 정치를 한 건데 그 검찰 정치의 주인공 한동훈이 쓸쓸히 퇴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겨울은 한동훈 대표에게 매우 더 추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있는 이유가 지금 국감하고도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국감이 시작됐고 국감은 11월 2일까지 되는데 국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어떤 게 또 쟁점이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또 곳곳에서 거의 상임위에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감 상황. 뭐 늘상 그 국힘이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 예. 때문에 이거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집권 여당이 어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뭐 한동훈 대표 얘기도 계속했지만 예.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뭐 나라와 당을 위한 선택을 할 거다. 나를 좀 믿고 봐달라. 이런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특검은 반대하고 최근에도 그러고 있는데 본인이 무슨 리더십으로 이걸 이끌어가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 중요한 거 이제 민주당에서 365 국감이라 해서 3대 기조, 그다음에 그 6대 의혹, 5대 대책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대책 이런 것까지 같이 이번 국감에 녹여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김건희 씨로 가겠지만 그 주변부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논문 관련한 막 쑥대, 국민대 이런 쪽도 지금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 있고 네. 어제 뭐 이소영 의원도 지적했지만 양평 땅 문제 이게 잠깐 잊혀져 있는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아하. 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감이 다음 달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관전 포인트 하나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예. 행태를 보면 너무 한심하죠. 또 한심합니까? 또 세게 지난번에 거부하십니까? 아니요 지난 국감에는 뭐 수돗물 마시면서 그 연장선 속에서 엉뚱한 짓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도 또 여전히 이재명 국감을 하겠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정권을 내놓으세요 차라리.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하면은 이재명 국감 원 없이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권력 잡고 있는데 국감에서는 이재명 국감하고 본인들의 비의 사실은 범죄를 숨기고 그게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차라리 맞으려면 같이 김건희든 하여튼 국정에 당연하죠. 이 말씀이네요. 여당이라도. 아니 이재명 국감을 하겠다 그러면 정권을 내놓으면 돼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하면은 당연히 국정감사 때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집권 거예요. 세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국민의 힘에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의 힘을 뽀갤 수 있는 이제 이런 여론이 전 형성된다고 보고 전 민주당에다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예? 김건희 국감 전 좋습니다. 예? 잘해야죠. 잘해라. 그러니까 김건희 국감을 잘해야 되는데 소리만 지르거나 어떤 변증만 울리면서 큰 거 한 방들을 못 터뜨리면은 그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역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사이익만 자꾸 누리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민주당도 집중하지 않으면은 저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아하. 전 이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마무리하기 전에 책이 뭐라고요? 보수의 종말,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입니다. 뭐 어떻게 예측하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제목을? 뭐 제가 이거 책을 6월 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바람이에요? 뭐 시대 흐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시대정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시대의 흐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너무 하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오죽하면 보수의 괴멸, 보수의 소멸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보수주의자예요. 우리 젊은 보수. 제가 종말이라는 정치인 단어밖에는 쓸 예. 단어가 없어가지고 보수의 종말로 정했습니다. 종말의 보수. 알겠습니다. 예, 웃지 마시고요. 보수의 종말입니다. 보수 종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의도 이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